자, 이제 6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은 지금 논술형 2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자, 얘는 우리가 선생님 낸 의도는 뭐였냐면, 지금 얘는 대기대순환 파트를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만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탐을 공부할 때는 단순한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6번 문제 한번 보면, 그림은 겨울과 여름 중에 어느 한 계절에 대한 남북 방향의 바람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일단은 밑줄 쳐볼게요. 남북 방향 바람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근데 보세요. 남북 방향 바람 중에서 북풍은 회색, 남풍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동서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 방향의 바람만을 고려한 그래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지금 90도 S 남반구, 90도 노스 북반구,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남쪽, 이쪽으로 갈수록 북쪽이다 라는 것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 알죠? 북풍이라고 하는 건 뭐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풍은 뭐예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다 너무 아는 개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면 북풍이 여기니까, 북쪽이 여기니까 북풍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남풍은 뭐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A 근처를 보면 A에서 오른쪽은 회색이야. 회색은 북풍이 분대.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자, A 근처에서 왼쪽은 흰색이야. 남풍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화살표가 대기대순환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 고기압, 저기압 할 때 지면에 저기압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저기압이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북반구에서 수렴하고 상승기류 되죠. 그리고 고기압이 있으면 어때요? 발산하죠. 그래서 지면에서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강기류 있고, 상층에서는 이런 식의 대기대순환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 그죠?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지면이고 위가 상층이잖아. 상층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발산이 되고 있네. 맞아요? 보세요. 상층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저기압에서 올라온 바람들이 여기서 모여들고, 고기압에서 내려가는 거는 왜 그래? 잘못 그렸죠.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자, 지금 상층과 지면을 보면, 지면에 지금 고기압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하강기류가 있는 거죠. 하강기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상층에서 모여들기 때문이죠. 상층에서는 수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산의 기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요. 그죠? 위에는 상승기류 일어나고 상층에서는 발산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상층에 지금 발산의 공기 흐름이 있다라는 소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서 뭔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발산의 기류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겼다라는 소리는 지금 지면에 0도와 30도 위도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그쵸, 저기압이 배치가 됐기 때문이겠죠, 저기압. 다시 볼게요. 자, B에서는 지금 왼쪽이 회색이기 때문에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하얀색이니까 남풍,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모여들었으니까 내려가야 돼요. 하강기류. 그럼 지면에는 고기압 배치하겠죠. 그럼 얘들아 보세요. 지금 깨끗하게 그려보면 지금 여기에 고기압, 저기압이죠. 저기압, 상승기류, 여기 하강기류, 여기 고기압,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지금 대기대순환의 흐름이 생겼죠. 그죠? 얘들아, 그리고 하나만 더 그려보면 지금 여기는 남풍, 북풍이니까 북풍. 그럼 다시 수렴돼서 내려오죠.
여기는 고기압 배치되죠. 그러면 여기선 또 하나의 흐름이 또 생겨요. 셀이 하나 더 생겨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공부했던 게 적도, 북반구 30도, 60도 북반구, 남반구 30도, 남반구 60도를 보면 여기에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저고 저, 저고 저, 그치? 그래서 여기 0에서 30도, 0에서 30도에 흐르는 대기대 순환이 해들리 순환이다 라고 공부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 봐봐. 저고, 저고. 당연히 이 두 개의 셀이 다 무슨 순환을 의미하는 거냐면 해들리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봐봐. 두 개의 해들리 순환이 있는데 남반구 쪽, 남쪽에 있는 애가 남반구 해들리 순환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북반구 해들리 순환이 해당되는 거야. 누가 더 지금 강해요? 그쵸? 남반구의 해들리 순환의 셀이 흐름 자체가 더 강하다라는 거야. 북반구 해들리보다. 이 말은 뭘까? 남반구 해들리 순환이 강한 이유는 뭐야? 남쪽에 순환이 강하려면 남쪽에 공기의 순환이 엄청 강한 기단이 있다라는 소리죠. 남쪽에 배치한 기단이 강할 때가 당연히 언제야? 북태평양 고기압. 그것도 남쪽에 있는 거잖아. 그쵸? 얘들아. 그래서 당연히 얘는 여름에 해당되는 거야.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됐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공기의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반구 해들리 순환도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소리죠. 될까요? 자, 그럼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은 이거 그림 해석이야. 볼게요. 남북 방향의 바람이 A에서는 발산이 있고 B에서는 뭐가 있죠? 여기 모이는 수렴이 있는 거죠. 발산, 수렴 맞고. 니은, 북반구 30에서 60도 사이에는 지금 고기압 배치되어 있죠. 틀린 거고. 남반구 해들리 순환이 지금 어때? 0도 30도 근방으로 올라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맞는 보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반대로 이 계절이 겨울이 되려면 누가 더 강해지면 될까? 북반구 해들리 순환이 더 강해지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들리 순환을 가지고 우리가 계절까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자, 그럼 7번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죠. 대서양의 심층 순환 나타내고 TS 다이그램 나왔어요. 그래서 수온 낮아질수록 염분 높아질수록 밀도가 강해진다라는 거. 자, 그럼 보면은 지금 밀도를 구해보면 C, B, A 순서대로 큰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대칭을 시켜보면 C가 남극 저층수, B가 북대서양 심층수, A가 남극 중층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A는 남극 중층수다 맞고, 니은 B는 침강하는 북쪽에서 침강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디귿 남극 저층수가 뭐야 얘들아? C죠. 얘는 북대서양 심층수 B야. 염분은 누가 높아? B가 높잖아. 밀도는 당연히 수온 때문에 C가 더 크지만 염분을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C보다 누가 더 높다?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네요. 4번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자, 8번.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ABC 물리량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이거 이제 별의 물리량 관한 문제죠. 일단 보면은 온도랑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 광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억부터 보면 반지름을 구하래. A랑 C 중에서. 자, 반지름 구하려면 바로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광도를 가지고 알아야 되죠. R제곱 T4승. 그러면 A랑 C를 보면 별의 색깔이 흰색이래. 얘들아, 흰색 A형, 분광형 A에 해당되는 표면 온도 얼마야? 1000켈빈이죠. 얘는 당연히 알아야 돼. 그리고 광도를 봤더니 얘가 지금 10등급, 5등급이 더 커요. 그렇다는 소리는 절대 등급 광도는 몇 배가 더 낮다라는 거야. 광도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C가. 그쵸? 그럼 해보면 일단 A 대 C를 보면 광도는 지금 C가 더 큰 것이고 온도는 A가 크죠. 온도는 1000켈빈이고 얘는 6000켈빈.
그러면 그에 따른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자, R제곱 T4승을 곱했을 때 당연히 광도가 C가 더 크려면 온도가 A가 더 크대요. 그럼 반지름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될까요? C가 더 커야지 광도가 C가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A가 C보다 작다가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을 보면 B의 절대 등급은 5.0보다 작냐 크냐 이거 물어봤어요. 자, B의 절대 등급 한번 볼게요. 이거 싹 지우고, 아이고. 자, B를 보면은 지금 B, C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반지름이 C의 2.5배래요. 자, 그럼 반지름은 얘를 1로 잡았을 때 B는 2.5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온도 B는 1대 2가 되겠죠. 그럼 일단 광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B 대 C 보면 광도, 그리고 온도, 그리고 반지름 한번 해보면 지금 반지름의 B가 1분의 2.5라는 소리는 10분의 25 2분의 5라고 해보면 R제곱을 해보면 얼마일까요? 4분의 25 대 1이 되고, T의 4승을 해보면 지금 1대 2의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대 16에 해당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곱했을 때 광도 B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4분의 25 대 16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4가 C니까 4를 양변에 곱해보면 결국에 25 대 16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일까요? 64가 되죠. 그래서 광도비는 지금 B 대 C의 광도비가 25 대 64라는 소리죠. 25 대 64. 맞아요? 그러면 광도비가 25 대 64라는 소리는 절대 등급이 C가 더 어때야 돼? 낮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럼 당연히 5.0보다는 어때야 돼? 절대 등급이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지. 될까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지금 광도 B를 가지고 절대 등급이 5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할 수 있더라. 다음 디귿 C의 특징을 가지고 H1의 흡수선이 가장 자, 지금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거는 누구일까? 몇이지 얘들아? 1000켈빈이잖아. A형. 그런데 C는 뭐야? 6000켈빈이니까 얘 가장 강한 건 뭐야? 5800가 근처니까 노란색에 해당되는 G형에 해당되겠죠. 그럼 얘는 누구지? 그쵸, 칼슘 2의 흡수선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념이었어 얘들아. 아, H1은 1000켈빈 A형, 그리고 6000켈빈이면 G형이고 칼슘 2.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 볼게요. 자, 9번은 그림은 지구로부터 거리와 겉보기 등급이 같은, 자, 여기 밑줄 쳐야겠죠 얘들아.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 자, 선생님이 별의 물리량 하면서 밝기 하면서 뭘 했었냐면 우리 포거슨 방정식 뭐 공부했었냐면 5 로그 R 빼기 5라는 담임 선생님 입시 완료 시간입니다. 거리 지수를 학생을 확인하시고 응시 현황을 칠판에 기재해 주십시오. 책상이 시험 대형인지 확인하시고 학생 유의사항을 안내해 주십시오. 또한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MP3 등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알려주시고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밝기 포거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는 거리 지수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은 이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이거 선생님은 시험에 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리랑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는 소리는 결국에 절대 등급이 어떻다라는 소리일까? 얘네들은 절대 등급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인 거야. 결국에 절대 등급이 동일하다라는 소리는 뭐야? 광도가 동일하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거리지수 판단하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색지수죠. 색지수, B필터 흡수량에서 V필터 흡수량이 결국에 온도가 누가 높냐 낮냐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보면 지금 가랑 나를 보면 일단 나부터 볼게요. 자, 나를 보면 B 흡수량이
V 흡수량보다 훨씬 커요. 나는 B 흡수량이 훨씬 커. 그러면 B 등급이 어떨까? 더 낮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색지수를 해보면 B 빼기 V를 해보면 B 등급이 낮으니까 얘는 음수값을 띨 거야. 맞아요? 나는? 그렇겠죠? 그럼 가를 볼게요. 가를 보면 누가 더 크냐면 V의 흡수량이 훨씬 커. V 흡수량이 더 크다라는 소리는 V 등급이 더 낮은 거지. 그럼 얘를 가지고 색지수 B 빼기 V를 해보면 얘가 숫자가 낮아. 빼는 게 더 낮으니까 얘는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 온도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높을 거다? 가보다 나의 온도가 높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광도는 동일해. 그지? 그러면 T, 광도 또 누구 알아야 돼? 반지름 알 수 있죠. 얘가 동일해. 근데 온도는 나가 더 높아. 그럼 반지름 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쵸? 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나와 비교했을 때 가가 더 큰 값을 갖는 거 반지름 맞고 색지수도 누가 더 크지? 양수값을 가지니까 가가 더 크겠죠? 답은 4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런 거 개념이 조금 흔들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었을 때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헷갈렸던 친구들은 색지수 개념, 여기에는 그러니까 거리지수 개념, 색지수 개념, 또 하나 들어간 게 광도는 R제곱 T4승에 비례한다 라는 개념까지 들어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상당히 좋은 문제라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색깔 바꿔서 해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ABC 시기에 지구공정 궤도 20류를 나타내고 그림 B 이 그림은 B 시기의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에 위치했을 때 남반구에서 같은 배열로 관측한 거래요. 자, 얘들아, 근일점, 원일점의 개념은 태양으로부터 가깝냐 머냐지. 자, 근데 얘는 조금 더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인다라는 건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웠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근일점에서 본 모습이 되고 얘는 원일점에서 본 모습이겠구나 라는 걸 일단은 가지고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B 시기를 나타낸 거라고 했으니까 남반구라고 했죠. 그러면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밑에다 그릴게요. 자, 지금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모습 가까운 근일점에서는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겨울이죠.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겨울이고 남반구 계절로 봤을 땐 여름이고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이고 남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이다. 맞아요. 지금 이 시기인 거야. 그러면 일단은 기억 보기를 보면 B 시기에 지금 이거 B 시기에 지구가 원일점 여기겠죠? 원일점을 지날 때 북반구는 여름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남반구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A보다 남반구의 겨울철을 물어봤어요. 남반구의 겨울철 여기 남반구의 겨울철 얘 물어본 거죠. 겨울철은 A보다 B시기에 낮냐 적냐 물어봤어. 지금 B에서 A로 가면 20률이 줄어드는 거죠. 20률이 줄어든다라는 건 원으로 간다라는 거. 즉 이렇게 간다라는 거 되겠죠. 얘가 A 얘가 B인 거야. 그러면 똑같이 축은 그대로 있으니까 겨울철에 어때?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워졌죠. 맞아요? 그래서 평균 기온은 A보다 B식에 낮은 게 맞겠죠. 조금 더 멀리 있으니까. 됐어요? 다음 디귿.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보다 C시기에 지금 계속 남반구 물어보고 있어요. 자, A를 얘라고 했을 때 C시기는 조금 더 20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C로 보면 되는 거야. AC. 그치? 그러면 남반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남반구 겨울철일 때 자, A로 갔을 때로 볼게요. 20률이 작아졌을 때를 보면 겨울일 때 원래 평균은 여름이 여기고 겨울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A로 20률이 작아졌을 때는 겨울철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죠. 여름일 때는 어때요? 조금 더 멀어지네요. 그죠? 여름일 때는 조금 더 멀어지니까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죠. 여름일 때. 지금 그럼 보면
요 차이가 A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차이가 C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A보다 C식이 어때요? 더 큰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3번에 해당되네요. 될까요? 지금 20율이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냥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놓고 20율이 작을 때, 20율이 클 때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했으면 조금 금방 풀었을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의 개념을 잘 정립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떤 게 원일점이고 어떤 게 근일점인지 조금 잘 못 잡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10번에서는 20율에 관해서만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볼게요. 자, 11번. 그림은 지금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만 본대. 경사각 변화. 그리고 단 경사각 이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경사각만 생각하면 돼. 자, 경사각이 클수록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연교차 증가한다라고 개념 공부할 때 했던 거지. 그래서 경사각 클 때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태양의 남중고도만 조금 알면 된다라고 해서 90- 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경사각이다. 이 공식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죠. 한번 볼게요. 기억. 현재는 여기고 8000년 후는 지금 경사각이 낮아졌어요. 그죠? 낮아졌으니까 연교차는 감소할 거야. 그 변화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10월은 봄이 됐대. 자, 이렇게 계절이 바뀌려면 뭐가 변해야 되는 걸까? 축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건데 경사각 외에는 변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거는 생뚱맞은 보기가 되겠죠. 10월은 여전히 가을이겠죠. 니은 8000년 전은 경사각이 증가했어. 연교차 현재보다 커져야 되죠. 틀렸고. 디귿 현재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은 곳은 몇 도냐 물어봤어. 자,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구한다 했지? 90도에서 위도. 근데 얘를 모르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하진날이라고 해서 플러스. 여름일 때는 더하기 한다 그랬죠. 현재 경사가 23.5도예요. 그죠? 그러면 90- 위도가 몇 도가 돼야 될까? 얘들아? 90- 위도가 가장 높으려면 얘가 전체 다 해서 가장 높을 때가 9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태양의 남중고도는 0도부터 90도가 가장 높은 거잖아. 태양 여기서 뜨고 동쪽에서 뜨고 남쪽에 가장 높이 있다가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90도야. 그죠? 얘가 90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빼주는 값이 23.5도를 같이 빼줘야지만 90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3.5도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 같은 문제는 이 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당연히 수업했을 때 다뤘기 때문에 시험에 냈어요. 자, 다음 12번. 그러니까 10번은 20률 관련된 문제고 11번은 경사각 문제고 그럼 당연히 12번은 뭘 물어봤을까요? 볼게요. 자, 경사축 방향 물어봤겠죠? 그림은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에 지구공전 궤도 그리고 자전축의 경사 방향과 경사각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현재는 지금 태양으로부터 멀 때, 원일점일 때 북반구 기준 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이겠죠. 자, 가까운 근일점에서 봤을 때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겠죠. 근데 지금 얘는 축이 변했어. 방향이 변했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근일점, 원일점 할 거 없이 어떻게 되지? 지금 1, 똑같은 1AU, 1AU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근일점, 원일점 할 것 없이 지금 얘는 북반구 기준 뭐가 되냐면 여름이 되고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죠. 볼게요. 자, 나식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 우리나라 해당되니까 북반구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떻지 얘들아? 북반구는 겨울이지. 그러면 연교차는 가보다 어떻게 돼? 가보다?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생각해보면 여름일 때는 거리가 어떻게 됐지? 멀었다가 가까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일 땐 기온이 더 올라갈 거야. 그리고 겨울일 때는 가까웠어. 근데 더 멀어졌어. 기온이 어떻게 될까? 더 낮아지겠죠. 연교차는 가보다 당연히 커지겠죠. 얘랑 비교했을 때 보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여름일 때 현재는 멀었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 낮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름이 됐는데 가까워졌잖아.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일 때 멀어졌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연교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억은 맞는 복이고. 니은 북반구 겨울 동안 겨울 어때? 겨울일 때 가까우니까 기온이 더 낮겠죠? 기온이 더 낮아졌어. 그럼 빙하 면적은 가보다 어때요? 더 커지겠죠. 기온이 낮으니까. 틀린 보기. 디귿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월이 1월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지금 낮 시기에는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태양의 빛이 어떻게 들어갈까? 동일하게 들어가겠지. 지구에 도달하는 건. 왜냐면 1AU, 1AU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적다,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게 맞는 보기겠죠. 답은 1번에 해당되겠죠.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쪽 몇 페이지야? 4페이지에서는 지금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에서 자연적인 요인, 천문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심률 관련, 11번은 경사각, 12번은 경사 축 방향에 대해서 각각에서 물었고 짬뽕되는 문제는 묻지 않았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어봤고 나머지 이제 13번부터 논술형 3번까지는 이제 다음 타임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이번 주 내로 오답 노트 꼭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할게요.